네, 안녕하세요. 8월 13일. 오늘은 한경 코리아마켓 모닝 루틴 리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핵심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열기부터 국내 정책 변화, 또 우리 지갑 사정과 관련된 생활 정보까지요.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그 의미를 짚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 이후에 시장 해석이 좀 분분하잖아요. 겉으로는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된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보면 마냥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9월 금리 결정하고 맞물리면서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자산 시장 전반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맞아요. 이게 정보가 워낙 많고 복잡하니까 저희가 오늘 딱 길잡이가 돼서 핵심 경로랑 중요한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보죠. 일본, 베트남,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예요. 정말 대단한 열기인데 이게 단순히 금리나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금리나 기대감이 가장 큰 동력이긴 하죠. 근데 예상보다 기업 실적도 꽤 견조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베트남처럼 각자 경제 상황이나 정책 환경이 다른 나라들 증시가 동시에 좋다는 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감도 있지만 각 나라 자체의 어떤 성장 동력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미국 7월 CPI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전년 대비 2.7% 상승, 헤드라인 수치는 낮아졌는데 근원 CPI는 3.1%로 여전히 높단 말이죠. 근데 시장은 9월 금리나 감역성을 엄청 높게 본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기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시장은 지금 당장 숫자보다는 물가가 둔화되는 그 추세 자체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에요. CME 패드워치 보면 금리 인하 확률을 80% 넘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근원 물가가 여전히 끈적끈적하다는 건 연준의 고민을 깊게 만들죠. 결국 이제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로 발언을 할지 그게 단기적인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는 채권 시장으로 바로 이어지는군요. 특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그중에서도 장기 국채를 엄청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7월 이후에만 1조 6천억 원어치라니. 와, 규모가 정말 큰데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전체로 보면 역대 최대예요. 36억 9천만 달러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 상승 폭이 큰 1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 국채에 대한 선호가 아주 뚜렷해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좀 비싸다는 부담도 있고 하니까 금리 하락기에 채권으로 자본 차익을 좀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자산, 특히 장기 국채에 확 몰리는 건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기관 투자자들하고는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만약에 시장 예측대로 금리가 안 움직이면 변동성 위험도 클 텐데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개인들의 이런 공격적인 장기 국채 투자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신중론과는 좀 대비되는 면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속도나 폭이 기대에 못 미치면 장기 국채는 단기 국채보다 가격 하락 위험, 그러니까 듀레이션 리스크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나 위험 관리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죠. 아, 그리고 일본 증시 강세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소프트뱅크 같은 기술주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것도 영향을 준다고요. 맞습니다. 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또 실적 좋은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말고 다른 선진국 시장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자, 이제 그럼 국내 상황으로 좀 눈을 돌려보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어요. 시장 변동성도 커지는 것 같고요. 이런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세금 정책은 투자자들의 실제 매매 패턴이나 시장 수급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대주주 기준 피하려고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면서도 추가 수익을 노리는 상품에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ELD, 그러니까 지수연동 예금 같은 게 다시 주목받고 또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런 맥락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ELD는 일단 원금은 지키면서 뭐 주가지수 같은 기초자산 성과에 따라서 추가 이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매력적이죠. 다만 이제 수익률 상한선이 있다거나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ELD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건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은행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고 또 가계자금이 은행으로 좀 더 들어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거시경제 흐름 말고도 우리 일상과 밀접한 금융정보 변화도 있네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좀 내렸다는 소식은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는 미용 목적이면 실손보험 안 된다는 거, 또 해외에 있을 때 실손보험료 환급 규정 같은 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네요. 네, 월세 하락은 뭐 공급이 늘었거나 경기가 좀 둔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보험 적용 기준 명확화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생활금융 정보들도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글로벌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 기대로 달아오르고는 있는데 그 기대가 진짜 현실이 될지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는 세제 개편 같은 정책 변수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흐름을 잘 읽어야겠지만 동시에 금리 변화에 따라서 자산별로 민감도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각 나라의 정책 리스크는 어떤지, 그리고 예금이나 보험 같은 개인금융의 디테일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장기국채에 개인 투자가 몰리는 현상을 보면서요. 혹시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도 특정 자산이나 어떤 예측에 대한 쏠림 현상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충분히 세워두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